폴리머 중에 녹는 폴리머 PCL이라는 재료가 이제 상용화가 돼서 이제 허가가 받고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재료는 한 4, 5년 지나면은 녹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몸에 넣었다가 녹아 없어지니까 굉장히 좋은 재료죠. 그 다음에 자기 조직이 자라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게 이제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스트럭처러 개념으로는 조금은 좀 어려운 그런 재료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게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한 4, 5년이 된 상황에서의 데이터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비용이 조금 비싸다는 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을 이 재료 같은 경우는 다 만들지는 못해요. 이렇게 뭐 출력 방식의 한계이기도 한데, 이런 거는 그냥 조금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형상 구현에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재료를 그러면 어떻게 써야 조금 더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런 개념이 생각났죠.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엔도스켈레톤이라고 해서 뇌골격계를 가진 사람이, 생명체가 있고, 또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해서 외골격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람 같은 경우는 안에 뼈가 있는 뇌골격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고, 또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갑각류, 이런 것들은 겉에가 딱딱한 엑소스켈레톤, 외골격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면 이 PCL이라는 재료를 이런 내골격이나 외골격으로 활용해서 내 조직을 붙여보자 라는 게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여러분 맨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뭐 자가골이 좋지, 뭐 보형물은 나빠, 염증 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의사들이 그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설왕설래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개념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가골은 좋아요. 그런데 흡수돼요. 그리고 형태가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출력도 좋고 힘도 좋고 지금 뭐 오래 썼으니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해.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기름 들어가고 뭐 매연 생기고 탄소 배출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오일 갈아줘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 근데 전기차, 배터리, 모터 이거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에서 하이브리드 엔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연기관과 모터가 같이 들어가요. 마치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 같아요. 우리가 이 자가 조직으로 뭔가 형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싶지만 아직은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PCL 재료라는 개념이고요. 코에도 보형물을 써요. 연골이 부족한데 이렇게 뭐 길이 연장을 하거나 높이를 이렇게 원할 때 이렇게 삽입해서 보조적으로 쓰는 그런 것도 쓸 수 있고요. 길이 연장할 때 이렇게 뭐 디로테이션 그라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려주는, 이런 수술을 할 때 이렇게 덧대줘서 힘을 좀 더 받는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술하면 코끝도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이 환자가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어요. 요 코뼈가 외상으로 코뼈가 다 없어요.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고정하려고 넣는 이런 플레이트는 있는데 뼈는 다 흡수되고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비닐하우스 껍데기 마냥 이렇게 만져보면 플레이트만 만져지고 피부는 얇고, 그래서 코가 없었어요. 워낙에 뼈는 부러지면요, 붙을 때 일단 한번 녹았다가 생기면서 붙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잘 붙여 놓는다고 얇은 뼈들이 그냥 다 붙지 않아요. 대부분 녹아서 없어지는 녀석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얇은 뼈기 때문에 거의 흡수가 됐고 뼈는 남지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뼈는 없고 플레이트만 있는 거예요. 실제 수술할 때 들어가 봐도 뼈는 없고 이렇게 플레이트만 있는, 이건 내시경 사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환자한테 콧등에 내 뼈 같이 되면서 콧등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PCL이라는 재료로 이렇게 껍데기를 만드는 거죠. 아까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했잖아요. 겉에를 감싸주고 이 사이 빈 공간이 굉장히 많게 만든 다음에 이 안에다가 이제 늑연골, 자기 연골 띈 거를 이렇게 잘게 쪼개고
뭐 이렇게 갈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다 꾸겨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슴 안에다가 다시 넣어놓고 한 달 기다려요. 그러면 이렇게 내 조직이 쫙 자라 들어가서 그 빈 공간을 다 메꾸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다듬어서 이렇게 코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내 조직으로 만들어진 이제 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티슈 리쉐이핑이라고 아까는 제가 말을 했는데 조직을 내 거화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깐 리쉐입이라는 단어가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늑연골은 네모나잖아요. 가래떡 같이. 근데 그 녀석을 내가 원하는 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리쉐이핑이라는 이제 거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리저너레이션은 뭐냐면 이제 이건 궁극에 우리가 재료를 하는 사람으로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조직을 새로 만들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렇게 두개골 결손이 있는 이제 병이 있는데 이건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렇게 이제 뼈도 얇아지고 피부도 얇아지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는 뭐 보형물 넣을 수도 없어요. 피부가 너무 얇아서. 이럴 때는 내 조직을 어떻게든 여기다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지방 이식해주거나 아니면 피판술이라고 해서 혈관을 가지고 와서 살덩이를 여기다 얹어주는 그런 수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몰이 결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코도 있고 한쪽이 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보형물 아까처럼 똑같이 PCL로 그 형태를 만들고요. 두개골 모형에다 맞춰 놓고 이렇게 광대랑 관자놀이도 만들고 사각턱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 개념이에요. 시멘트 하죠. 공구리. 이게 자갈하고 시멘트랑 흙이랑 섞어서 이렇게 비비면 우리가 공구리라고 하잖아요. 공구리. 콘크리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 PCL 틀 안에다 넣어주면 되지 않겠나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장골에서 이게 골반뼈에서 이렇게 골수를 뽑아요. 그래서 골수를 뽑아내고 이렇게 골수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뼈가 될 수 있는 자갈 같은 거예요.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라는 자갈 같은 재료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공진피 ADM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트리밍하고 잘라내고 남은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녀석들이 뼈로 분화하기 좋게 이제 BMP라고 해서 뼈 생성을 촉진시키는 단백질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수술 전, 계획, 수술 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뼈가 생성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과 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 이렇게 한몰 있던 부분을 이렇게 많이 메꿔준 모습이에요. 이 볼도 그렇고 광대도 그렇고 사각턱 부위도 볼륨이 좀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왕창 꺼져 있었는데 어느 정도 볼륨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CT를 찍어보면 제일 얇았던 부위를 표현을 해보면 수술 전에 요만큼이었는데 수술 후에 이렇게 한 달째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거는 골수 뽑아서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뼈처럼. 근데 4개월이 되니까 이 똑같은 부위인데요. 요 빈자리들이 다 뼈가 생성이 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요런 그 까맣까맣한 거는 PCL이 아직 안 녹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 후 한 달째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게 4개월째 하얀 게 확 증가했죠. 이건 뼈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티슈 리저너레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그런 방법으로 이 방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조직공학, 조직공학도 들어가고, 프린팅, 기계공학도 들어가고, 어떤 성형외과,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도 들어가요. 왜냐면 BMP라는 거는 또 다른 또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뼈 이식으로 할 수 없던 원하는 형태를 가지면서 안정적으로 뼈를 만들어내는, 기존의 뼈 이식은 만들어져 있던 거를 갖다 붙여서 잘 살기를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잘 안 살아요. 굉장히 구멍 송송송송 뚫린 듯이 빵꾸 나서 흡수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면 방법이 이제 생기지 않겠나.